풍광 비문학의 그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한 지금 설명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의 별에는 자, 태양과 같은 항성이 있고요. 지구나 목성과 같은 행성이 있고요. 자, 달과 같은 위성. 자, 이렇게 나눠진답니다. 자, 그리고 태양을 항성, 그리고 지금 지구, 이걸 행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달을 위성.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전문적인 용어로 별은 바로 항성을 의미한답니다. 자, 항성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나 달은 항성이 아니란 뜻이죠? 얘는 그냥 뭐야 행성 내지 위성이라고 불리는데 그럼 항성이 뭐냐? 항성이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우리는 항성이라고 합니다. 지구는 스스로 빛을 못 내죠. 자, 그러니까 항성이 아니네요, 그럼. 자, 그래서 항성은 일반적으로 중심부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며 이에 따라 열과 에너지를 방출해서 스스로 빛을 내게 됩니다. 아, 그러면 그 태양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수소가 있고 이것이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열도 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빛 에너지도 방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별의 진화 과정은 그 별의 질량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자, 그래서, 자, 진화는요, 바로 이 질량, 별의 무게와 관련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태양과 같이 가벼운 별과 같이, 우리가 봤을 때는 태양만 해도 엄청 무거워 보이는데, 태양은 가벼운 별에 해당이 된답니다. 자, 별과 그보다 10배 이상 무거운 별의 진화 과정은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태양 질량 정도의 가벼운 별은 자, 구체적인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데 자, 수소의 양이 그리 많지 않지만 자, 여기서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수소를 조금씩 소모해서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빛을 낼 수가 있답니다. 자, 우리 수소를 지금 에너지원으로 태우는 거야. 이 융합 반응을 통해서 이걸 조금씩 소모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빛을 낼 수가 있대요. 즉, 근검 절약을 하여 아끼고 아껴가지고 가늘고 길게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이런 태양의 경우에 약 100억 년 동안 수소 핵 융합 반응을 일으켜 빛을 낼 수 있는데 이러한 별을 우리가 주계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계열성.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보시면, 자, 수소가 핵 융합 반응을 하면 중심부에 헬륨이 생성이 되는데, 자, 그럼 수소가 다시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뭐를 만들어내요? 자, 다시 헬륨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때 이 수소를 모두 태우고 나면 이 헬륨을 이용해 핵 융합 반응을 일으켜 다시 빛을 내게 됩니다. 자, 헬륨은 수소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핵 융합 반응을 하기 때문에 별은 점점 뜨거워지며 부풀어 오르게 된대요. 아, 수소에 비해서 헬륨의 경우는 더 뜨거운 열이 필요해야지만이 핵 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대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뭐는 자, 여기 있는 그 항성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더 뜨거워서 부풀어지게 오르게 되고요. 그러면 표면적이 더 넓어지게 되고 별의 표면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별이 붉게 보이게 되는데 이 단계를 적색 거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붉을 적자를 쓰겠네요. 자, 이때 태양이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현재 크기보다 100배 이상 커지게 된대요. 아, 그러면 점점 높은 온도를 갖게 되니까 이 태양을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항성은 여기는 이것은 점점 더 부피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적색 거성 단계에서 헬륨을 태우면 별의 중심부에는 탄소가 남게 되는데 이 가벼운 별은요, 이 상태에서 더 이상 탄소를 태울 만한 온도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노년기를 맞이해 죽음에 가까워지게 됐다. 자,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지구 정도로 전체 무게가 작은 이런 항성의 경우는 자, 수소를 핵융합시켰다가 다시 거기서 나오는 헬륨 이것을 다시 핵융합을 시켜가지고 태워가지고 결국 그걸 계속 빛을 내게 되는데 하지만 그 다음 단계인 탄소 단계까지는 못 가는 거죠. 왜? 지금 온도를 거기까지 끌어올리지는 못하게 된대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것은 이 가벼운 별은 여기에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소멸이 되고 마는 거겠네요. 자, 거기에 비해서
태양 질량이 10배 이상 무거운 별은 이보다 더 빠르게 진화를 하게 되는데, 자, 이때 수소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수소를 순식간에 소모해 버리기 때문에 가벼움과 달리 이 주계열성 단계에 오래 머물 수가 없대. 아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그 상태가 뭐가 되는 거야? 주계열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무거운 별의 경우는 이 주계열성 단계가 짧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면 수소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빛을 내는 단계가 상당히 짧다. 자, 그리고 붉고 짧게 흥청망청 수소를 소비하며 빛나게 되는데, 태양이 이런 핵융합 반응으로 수소를 태우는데 한 100억 년이 걸린다면 그보다 10배 무거운 별은 1000만 년이면 어떻게 된대요? 수소를 모두 태워버리니까 훨씬 더 그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자, 밑으로 갑니다. 무거운 별은 그럼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넘어가냐? 수소와 헬륨을, 자, 이게 또 다음 단계 이제 헬륨을 태우겠죠. 그리고 이 수소와 헬륨을 모두 소모하고 나면 이 중심부에 남은 탄소마저 태울 수 있을 만큼 온도가 더 올라가 적색 거성보다도 더 커지게 되는데 이 단계를 적색 초거성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태양의 단계는 어디까지 가는 거고요? 자, 위에 있는 주계열성과 그 다음에 적색 거성 단계까지 간다면, 자, 그것보다 더, 태양보다 더 무거운 별들은 그 다음 단계인 적색 초거성 단계까지 가게 되네요. 자, 이 단계의 별은 별 중에서 가장 크고, 태양 반지름의 최대 1700 정도까지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이때 이 무거운 별의 중심부에서는 탄소 등이 핵 융합 반응을 일으켜 결국 철이 만들어진답니다. 철. 자, 이때 이 무거운 별의 철로 이루어진 핵이 형성이 되면 더 이상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고 별은 점차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 자, 이러면 자, 이 무거운 별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 사멸을 하고 말게 되겠죠. 자, 이 두 개의 단계. 자, 그래서 자, 맨 윗부분에서는 별이란 항성을 의미한다는 것. 자, 그리고 이 별의 질량에 따라서 각각 진화 과정이 다르다는 것. 자, 그래서 이 중에서 태양처럼 가벼운 별의 경우는 주계열성, 적색 거성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 그다음에 태양보다 무거운 별들은 자, 주계열성 단계, 그다음에 아까 거성의 단계, 적색 초거성의 단계까지 간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